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연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9,570명이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이틀 연속 4,000명대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3차 대유행 이전 최저 수준인 2,500명대엔 미치지 못하지만 30여일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고 또 병원 입원과 중증 환자도 줄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16세 이상 캐나다 성인의 56%가량이 코로나 백신을 최소 1회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젊은 층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1회분 접종률도 곧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도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88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토론토에서 524명, 필지역 335명, 오타와에서 105명이 나왔고 6지역은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 2,800명대에서 2,1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 19명이 추가 사망한 가운데 온주의 경제 재개 계획에서 색깔별 안전수칙 권고안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온주 정부가 조만간 재개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혀 온주민 모두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서 사용했던 단계별 재개 일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도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각 주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알버타주가 이틀 연속 1,000명대 아래로 내려갔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411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4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니토바주 300명대, 퀘벡주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3.4% 상승하기는 2011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경제활동이 멈춘 지난해 4월에는 휘발유 가격이 11년 만에 최저치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1년 동안 역대 가장 큰 폭인 62.5%까지 치솟으며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휘발유 가격을 빼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9%로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 밖에도 지난 1년 새 주택 관련과 건강 및 개인 케어 분야, 차량 구입비가 올랐으며 반대로 통신료와 모기지 이자율, 야채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전달인 3월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0.6% 상승했습니다. 한 달 새 통신료가 5% 올랐고 여성 의류 3.4%, 육류 1.9%, 휘발유도 1.8% 올랐으며 레크레이션과 교육, 가구나 가전도 0.8%씩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야채와 자동차 보험료, 모기지 이자율, 임대료 등은 한 달 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류와 여행 분야까지 가격이 오른 점으로 보아 경기가 회복되는 증거라며 이런 수요가 가속화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소폭 오른 2.1%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앞서 중은이 일정 기간 동안 2%가 지속돼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과 같은 일시적인 상승은 지켜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18세 이상의 사전 예약을 시작하자 수많은 예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해밀턴과 나이아가라, 오타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하거나 지역의 집단 접종소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날 아침부터 접속해 기다렸던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예약이 불가능하자 다른 지역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해밀턴의 한 여성은 거주 지역 자리가 없어 미시사가 접종소에 예약했는데 이후 더 서치하다가 선착순 팝업 클리닉을 발견하곤 바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싶어 예약을 서둘렀던 피터보로의 한 남성도 거주지 예약이 꽉 차자 콜센터를 통해 6월 6일 오릴리아 접종소에 예약했고 이후 더 빠른 접종소를 찾아 나선 끝에 5월 30일 마캄 접종소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예약이 어렵고 또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지역보건당국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도 정부가 너무 서둘러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령을 확대한 첫날에는 예약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 접종 사이트나 콜센터, 지역병원과 약국 등을 통해 예약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예약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주정부 사이트를 통해 21만 9천 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제41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토론토 기념식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토 한인단체장과 시민단체, 향후회 이외 미국과 독일, 인도네시아와 태국, 브라질 등 해외 참석자까지 모두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노만오프 기자가 촬영한 시민군 모습이 담긴 영상이 41년 만에 공개됐고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의 최초 광주 해외보도 다큐멘터리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당시 군부의 체포당해 군대에 끌려갔던 미주 5.18 민주항쟁 동지회장인 이윤희 씨는 시민군이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며 가해자들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인권 평화 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단체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을 준비한 이진경 씨는 총영사와 한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속에 있는 콘도에서 여성 한 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영과 핀치 북동쪽 5785번지에 있는 콘도 8층에서 60세 여성이 1층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추락하기 전 토론토 경찰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온주 특별수사팀이 사건을 맡아 여성이 추락하게 된 경위와 경찰 출동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IU에 따르면 이날 토론토 경찰은 여성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집을 방문했고 문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여성이 서류를 가지러 가 기다리던 중 추락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어린이 추락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30분 브램튼 필카드와 벤틴 크레센트에 있는 가정집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고로 창문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낮 2시엔 서머셋과 펜쇼 드라이브에 있는 주택에서 2살 남아가 창문에서 추락했으며 다행히 이 남아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번과 같은 창문 추락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창문이 열려 있는지 또 추락 위험이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갱단 총격 살인이 잇따르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경찰 당국이 고위험 조직원들의 신원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밴쿠버 경찰이 갱단 고위급 조직원 6명을 공개한 데 이어 어제는 BC 연합특별팀이 최근 로메일랜드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갱 조직원 11명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상대 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원들을 공개한 경찰 당국은 최근 들어 갱단이 대낮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직원의 얼굴을 인지하고 의심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메트로 밴쿠버에서 발생한 갱단 관련 살인이나 살인 미수 사건은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캐나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파이자 백신의 12세 이상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연방보건부가 12세에서 17세 접종을 승인한 데 이어 위원회가 권고하면서 연방정부도 어제 12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은 누구나 파이자 백신을 2번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알버타주가 가장 먼저 12세 접종을 허용한 데 이어 매니토바와 뉴펀들랜드 앤 라브라도르, 사스카추완, 퀘벡주가 12세 이상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5월 31일부터 청소년의 사전 예약을 받기로 한 온타리오주에선 제일 먼저 필 지역이 내일 아침 9시부터 필 지역 학교를 다니거나 거주 또는 일하는 청소년 모두가 사전 예약할 수 있는데 다만 15세까지는 부모나 가디언이 예약 시 구두로 승인해줘야 합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코로나19 환자 중 19세 미만 연령층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가 뚜렷한 퀘벡주는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됨과 동시에 식당 피트 영업이 재개되고 주택 뒷뜰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주내 여행이 허용될 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 등도 동시에 2,500명까지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색깔별 안전권고안에 따라 5월 31일엔 오렌지 권고를 적용해 대면 수업과 식당의 실내 영업, 헬스장을 재개하고 6월 14일엔 노란색, 25일쯤엔 녹색으로 조정해 집안에서 세가정 10명까지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8월까지 12세 이상의 75%가 백신 2회분 접종을 마친다면 이후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몬트리올이 이달 말로 예정된 오렌지 지역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